안녕하세요. 레전드 일본어 첫걸음의 황선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과의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숫자 표현은 절대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 숫자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으로 읽을 때 일본어 표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0은 레 혹은 영어의 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라고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레이라고 쓰여 있지만 뒤에는 이는 장음으로 발음해서 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제로의 경우에는 강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제로가 아니라 제로라고 발음하고요. 숫자 1 하나는요. 이치, 이치라고 합니다. 숫자 2는 니, 니, 셋은 상, 상. 근데 이때도요 마찬가지로 상이 아니라 상, 상 길게 끌고 가주셔야 돼요. 얘도 한 박자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어서 숫자 4, 넷을 보도록 할게요. 시, 용, 시, 용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뒤에 붙는 수량사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 용 혹은 요라고 읽히고요. 시라고 읽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4월은 시가츠라고 하는데요. 시라고 읽히는 경우는 4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라는 표현으로 잘 안 읽을까요? 이 시라는 발음이 죽을 사자와 동일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용 혹은 요라고 읽히고요. 시라는 발음은 시가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5은요. 고, 6은 로그, 7은 시치 혹은 나나, 8은 하치, 9는 규 혹은 쿠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일본어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0, 1, 2, 3, 4, 4, 5, 6, 7, 7, 8, 9, 9. 그런데 여기 하나 빠져있는 것이 10이 되겠죠?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0은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라고 끊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길게 주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얘를 주라고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으면 숫자 10을 시라고 말하는 느낌이거든요. 따라서 주라고 길게 빼주시고요. 이 10은 아까 숫자 2가 니였었기 때문에 10 앞에 니를 붙여서 니주. 그러면 30은요? 맞습니다. 산주, 산주. 이때도 산주가 아니라 산주. 40은요? 연주, 시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연주밖에 되지 않아요. 50은요? 고주, 고주. 60은 로쿠주, 로쿠주. 70은 나나주, 나나주. 80은 하치주, 하치주. 90은 규주, 규주. 이렇게 장음이 2번 들어가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앞에 있는 장음에 신경 쓰면 뒤에 있는 장음을 놓치고 앞에 있는 거를 놓치면 뒤에 있는 거는 가져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꼭 2가지의 장음 둘 다 챙겨주세요. 100은 샤크, 샤크. 천은 센, 센. 만은 앞에 이치를 붙여서 있지만, 있지만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읽을 때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히토츠, 히토츠. 2개는 후타츠, 후타츠. 3개는 미츠, 미츠. 이때도 여러분 초금은 한 박자를 쳐줘야 돼요? 안 쳐줘야 돼요? 쳐줘야 되겠죠? 따라서 미츠가 아니라 미츠, 미츠. 넷은요? 요츠, 요츠. 5은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츠츠, 이츠츠. 6은 무츠, 무츠. 7은 나나츠, 나나츠. 8은 야츠, 야츠. 9은 코코노츠, 코코노츠. 숫자 10은요. 도라고 하는데요.
도우츠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손가락을 이렇게 표기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하면은 1, 2, 3, 4, 5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하는데요. 숫자 6부터는 한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6, 7, 그리고 8 이렇게 올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멀리서 이렇게 주문할 때 여기 6개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쿠츠라는 표현이 몇 개 혹은 몇 살을 의미하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붙은 오라는 것은 정중어였었죠. 따라서 몇 살이에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볼 때는 이쿠츠 데스카가 아니라 오이쿠츠 데스카 라고 물었고요. 자, 난사이라는 표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난이라는 것은 의문사로 몇에 해당합니다. 몇 혹은 무슨을 나타낼 때 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이가 몇 살, 몇 세였었죠. 그래서 난 사이를 붙이면 몇 살이 되긴 해요. 하지만 이 표현은 어린 아이들한테 어머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나 쓰는 거예요. 난 사이 데스까? 라는 표현은 정중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윗사람들한테 난 사이 데스까?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물론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 자체가 실례이기는 하지만 굳이 물어봐야 한다면은 난 사이 데스까?가 아니라 오이쿠츠 데스까?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몇 살이에요? 라고 할 때는 나니나니 사이 데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5살이에요? 라고 할 때는요. 35사이 데스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살, 이때는 1사이가 아니라 1사이라고 합니다. 2살은요. 2사이, 3사이, 4사이, 5사이, 6사이, 7사이, 8사이. 이때 2살부터 7살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뒤에 사이를 붙이지만 8살에서는 하치사이가 아니라 또 핫사이라고 해서 초급으로 발음됩니다. 자, 9살 가볼까요? 9사이. 10살은 10사이 혹은 지사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압도적으로 10사이를 많이 써요. 그 다음 20살을 가보도록 할게요. 20살은 하다치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20살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따로 20살을 위한 단어가 하다치라는 단어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22살 보도록 할게요. 22사이, 30사이. 보시면은 22살부터 해서 나머지 나이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그대로 쓴 다음에 뒤에 사이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40살은요. 40사이, 50살은 50사이, 60살은 60사이, 70살은 70사이, 80살은 80사이, 90살은 90사이, 100살은 100사이.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건 제발 장음과 초금을 유의해서 발음할 것. 많은 분들이 기초 단계에서 이걸 고치지 못하면은요, 올라가셔서 다시 돌아와서 발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나이를 나타내는 것에서도 우리가 초금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유의해서 발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사도는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살펴보았었죠. 조사도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명사의 연결을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일본어 책, 일본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일본어의 책, 일본어의 선생님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죠.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반드시 조사도를 넣어줘야 된답니다. 따라서 나의 탓이야라고 할 때도 와타시라는 명사와 탓에 해당하는 세이 사이에 노를 넣어서 와타시노세라고 한답니다. 당신의 선물이라고 할 때는요. 아나타 프레젠토가 아니라 아나타노 프레젠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방, 그의 가방이라고 할 때도요. 가레노 가방, 가레노 가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책도요. 센세노 홍, 센세노 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반의 학생이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반의
학생. 자, 우리라고 할 때는 와다시, 와다시다치. 반은 클래스, 학생은 가쿠세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죠. 그러면 조사 노 선생님 두 개 다 넣는 건가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문장에서 노는 몇 번 써도 상관없어요. 노가 막 여러 번 들어가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5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여러분 어색할 거 전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넣어서 쓰시면 돼요. 자, 이어서 지시대명사 고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해당하는 지시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가까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 고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반대에 있는 상대방에게 가까운 것을 우리가 그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는 소래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상대방에게 모두 먼 경우에는 저것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아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또 의문사를 표현할 때는요. 노래라고 합니다.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것 내 거야 라고 할 때는 고래라고 하겠죠. 그거 네 거야 라고 할 때는 소래라고 하겠고요. 두 사람한테 모두 먼 경우에는요. 아래라고 표현하겠고요. 내게 어떤 것이지? 라고 모르는 상황에서 물어볼 때는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알아두실 점이 이 아래라고 하는 것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이것, 그것, 저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가까이에 있고 멀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어느 것입니까? 노래ですか? 따라 읽어볼게요. 노래ですか? 그것입니까? それですか? それですか? 이것은 아닙니다. これじゃありません. これじゃありません. 저것입니다. あれです. あれです. 그럼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책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뭐였었죠? 私. 책은요? 혼. 어느 것은요? 노래. 입니까? 란 질문 표현은 ですか? 그럼 여기 부족한 조사 넣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책은 어느 것입니까?에 필요한 조사 넣어보면요. 私の本は どれですか? 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의 각각의 역할들 생각하시면서 빈자리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나머지 지시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앞에서 살펴봤던 사물 지시 대명사부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고래, 고래, 그것은 소래, 소래, 저것은 아래, 아래, 어느 것은 노래, 노래. 제가 지금 악센트를 보시면 고래, 소래, 아래, 노래라고 하죠. 물론 악센트가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의문사의 경우에는 앞머리에 강세가 가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 거기, 저기라는 표현 보도록 할게요. 이곳, 그곳, 저곳, 어느 곳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곳은요, 고고, 고고, 그곳, 거기는 소고, 소고, 저기, 저곳은 아소고. 이때 중요한 점이 아코가 아니라 아소코예요. 고고, 소고 내려오니까 아코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코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소코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라고 할 때는요? 노고, 노고. 이어서 이쪽이라는 방향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방향 지시 표현은요.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소개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 이쪽은 김 씨예요. 이쪽은 부장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개할 때도 쓰는 표현이 바로 방향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고치라, 고치라. 그쪽은 소치라, 소치라. 저쪽은 아치라, 아치라. 어느 쪽은 노치라,
도치라라고 한답니다. 지시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감사의 인사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 또 어떻게 간략하게 할 수 있냐면요. 도우모. 도우모. 이때 우도 도우모라고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우모라고 합니다. 고마워.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표현은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 다음 정말 친한 사이예요. 그럴 때는 thank you, thank you 라고 하는데요. 텍스트로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 3이 상, 숫자 9가 q, 그래서 thank you를 39만 써서 보내거나 한답니다. 하지만 상사한테 39를 써서 thank you 하면 무례하겠죠? 주의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는요. 감사, 한국어랑 발음 동일합니다. 감사, 뭐뭐에 드리다 라고 할 때는 이타시마스 라는 표현 넣어서 감사 이타시마스,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보다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가의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는 스미마센, 스미마센. 미안합니다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친구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표현은요. 고멘, 고멘. 이어서 도우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얘는요. 약간 정중한 느낌보다는요. 아, 그거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정도의 가벼운 사과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는요. 모시와케 아리마센. 여기서부터가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우스가 이야기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와케가 이유예요. 아리마생이 없습니다죠. 내가 말할 어떤 이유도 없을 만큼 죄송해요 라고 해서 모우시와케 아리마센이라고 하는데 밑에 고자이마센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리마센을 더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 고자이마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모우시와케 아리마센, 모우시와케 고자이마센 이런 표현들은 보통 식당에서 점원이 손님들한테 사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사 파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열심히 암기해 주세요. 그럼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와 바이바이!